주요 뉴스입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단체전이 도입된 1988년 서울대회 이후 10연패의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여자 공기권총에서 오예진과 김예지가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 여자 금메달은 2012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팀원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2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피해자 대표들은 팀원 측과 화상으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방송사법 순차 상정에 따른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방송사법 대치는 내일 오전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겠고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3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팀원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큐텐 본사 앞에 모여 환불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벌였는데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젠 정치권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큐텐 본사 앞에 우산을 쓴 팀F 사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우산에는 도둑 잡아달라,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 환불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일단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나왔고요. 줄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사들도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카드사에 이어 피지사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도 금융당국 요청에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팀원 위메프가 현재 4,000건 정도 소비자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판매자 미정산금입니다. 큐텐은 해외에서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1,700억 원이 넘는 미정산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조달 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실질적인 수수반을 갖고 나서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서. 네.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회 정무위가 30일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큐텐 경영진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른바 팀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법을 논의합니다. 소비자원도 다음 달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실제 피해 보상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상협 기자입니다. 팀원과 위메프가 환불 절차를 중단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판매자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TF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점검한 데 이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 관련해서 공정위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입니다. 팀원이 오늘 오후 피해자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환불 자금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인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한 게 현재까지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에 나서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입니다. 소비자 사업자가 동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50건의 분쟁 조정 처리 기한은 245일에 달해 구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어젯밤 충남 청양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70대 할머니와 3살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또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오는 티웨이 항공 여객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심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에 뒤덮인 기와집이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청양군 청양면의 한 목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과 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할머니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잠수부들이 강가에서 사람만한 크기의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 영월군 남면 남한강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안전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어젯밤 11시쯤 대체항공편으로 귀국했지만 나머지 승객은 오늘 마련될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모든 승객의 귀국을 돕는 한편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매주 진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재판도 중단되고 다음 달 13일부터 재개됩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오늘 오전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포함해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여름 휴가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 물놀이장과 아이스링크는 주말 동안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몇 안 되는 손님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장 통로에 상인들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녹여버릴 듯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보려 차광막을 길게 빼보지만 좀처럼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부어도 녹아내리는 얼음을 더는 감당 못하고 생선 가게는 아예 장사를 접었습니다. 계속 얼음을 갈고 물도 갈면서 계속 하는데도 좀 지치고 있으니까. 천도가 넘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는 선풍기는 구색 맞추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간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고 습도가 높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수영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지하수를 퍼올린 수영장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날씨가 습하고 되게 몸이 끈적끈적 거리면서 되게 찝찝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습한 것도 없애고 하면서 시원하게 노니까 이제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도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대형 수조에 워터 슬라이드까지 유명 리조트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습니다. 일단 가까운 게 제일 좋고요. 붐비지 않게 물놀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예 겨울나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를 찾은 이들은 여름은커녕 추위마저 느끼며 피서가 한창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 속에 쉬지도 못하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들인데요. 온몸이 땀범벅이지만 마땅한 화장실을 찾기도 어려워 물도 아껴 마시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9살 백상엽 씨는 15년 차 택배기사지만 7월의 무더위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날은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는데 백 씨가 맡고 있는 서울 중화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일쑤입니다. 눈에 땀이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건을 놓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름철에는 물과 음료수 주문량이 늘어 무거운 택배가 많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택배를 배송해봤는데 10분조차 안 돼 땀 범벅이 됐습니다. 33도가 넘는 폭염 속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마치려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은 사치입니다. 폭염 속으로 출근하기는 택배기사 김문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 문들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 급하면 배달하다가 화장실인 데까지 걸어갔다 와갖고. 민주노총은 소속 이동노동자 1,200명 가운데 85%가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에 온열 질환이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안내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 최근 권익위에 폭염 기간에 택배기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준비한 자살 예방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직장에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교육이 1년에 겨우 한 번만 진행되는 데다 민간 기업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 문제점은 없는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차 공무원 박지현 주임은 4년 전 구청의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속 상처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박 주임이 상담실을 자발적으로 찾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은평구청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한 마음 건강 평가 덕분에 전문가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답이 안 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들을 좀 이제 어딘가 얘기를 할 곳이 필요했는데. 은평구청은 마음 건강 평가를 기존 저연차에서 고연차 직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가 되면 마음 건강 평가를 통해 선별된 직원들이 상담을 받게 됩니다. 강북구청 보건소에선 지난 5월 50대 A팀장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A팀장이 떠나고 나서야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A팀장은 팬데믹 시기 과중한 업무에다 특히 상급자의 냉대와 질타를 견디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살 예방교육 의무화가 지난 10일 시행됐지만 강북구청은 아직 직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마음 건강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A팀장이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는지 상담사 연결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고 신호라는 것을 심리부검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야 처음 듣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직장에서 경고 신호를 놓치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부검을 해보면 대부분 위험 신호가 발견된다며 사소한 스트레스도 방치하지 않는 제도가 직장 내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개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런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사법 가운데 KBS 이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개정안이 어제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30시간 20분이 넘는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단독 표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표결 직후 민주당은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박문진 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긴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 선구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민주당은 오늘 아침 8시쯤 토론을 종료시킨 뒤 표결 절차를 밟고 방송사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도돌이표 대응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방송사법 대치는 내일 오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일단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필리버스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언제 시작했고 이제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일단 시작은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사법 처리를 강행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범야권 189석을 가지고 있죠.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고 제적인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어서 민주당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한 겁니다. 표결 때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요. 이렇게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토론 종료와 단독 표결, 그리고 다시 법안 상정이라는 반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사법 중 2개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방문진법에 대한 3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인 8시쯤 표결 예정입니다. 표결이 끝나면 방송사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상정되고 같은 양상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4차 필리버스터와 종료 시간을 고려하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내일 오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네. 필리버스터 끝나면 국회 좀 조용해지는 겁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다음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예상하기로는 8월 1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궁금해하시는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현금 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상정 자체를 반발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도 아마 지난 주말을 보는 것처럼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방송사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커서 여야가 이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 지도부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정책위의장을 두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데요. 그중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정 정책위의장 SNS에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사퇴를 촉구한 건데요. 현재 당 지도부 9명 중 친윤이 5명, 친한이 4명인 만큼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해서 친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정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를 교체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서 한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사 문제는 대표께서 지금 신중하게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 대표 측은 당대표의 당직자 인사 임면권을 강조하고 있고 친윤계는 정책위의장의 임기 조항을 꺼내 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한 대표는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가 급속 충전기를 주차장처럼 오랜 시간 독점하는 걸 막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충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충전 중인 전기차 배터리의 잔량이 8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과충전을 하지 않고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 제한 도입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가 소유한 100kW 이상 급속충전기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12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한 급속충전기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주 해안에서 다친 채 고립돼 있던 보호종 남방큰 돌고래가 구조됐습니다. 어제 새벽 해경이 서귀포시 갯바위에서 피를 흘리는 돌고래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돌고래를 긴급히 구조해 해양생물구조기관으로 인계했습니다. 이 돌고래는 몸 길이 150cm, 무게 약 40에서 50kg으로 생후 6개월 미만의 새끼 암컷 남방큰 돌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 돌고래는 최근 새끼가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번에 구조된 돌고래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먼저 치료를 한 뒤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나아서 바다로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표 캐릭터인 아이언맨으로 활약하고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시 어벤져스 시리즈에 복귀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개봉할 새로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아이언맨이 아닌 악당 역의 닥터 둠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로다주는 지난 주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 박람회 무대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록색 슈트를 입은 로다주가 가면을 벗는 순간 관객들의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로다주는 닥터 둠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마블의 시작을 알린 아이언맨에 출연한 뒤 어벤져스 시리즈에 출연하며 마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최근 흥행부진을 겪고 있는 마블을 다시 한번 구할 영웅이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선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유권자의 43%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를 흡수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후보로 나선 지 일주일 만에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올라가고 후원금도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일주일 전보다 8%포인트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6%로 전당대회 직후 실시한 조사보다 4%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에는 일주일 동안 약 2,771억 원의 기부금이 몰렸고 17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2020년 대선 때 흑인 유권자 그룹의 8%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난 5월 조사에서는 23%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7개 경합주에서 흑인 남성의 3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흑인 남성들 상당수가 민주당 정책에 실망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쪽으로 옮겨갔다는 해석과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백인 남성과 흑인 진보 여성의 첫 대결, 미국 우선주의 강화 또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이 등 미국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두 사람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을 악마와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맹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도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캠프가 미네소타 유세에 나서기 직전 올린 영상입니다. His promotion, the group reportedly raised $35 million in just a few weeks after reportedly being released from jail 3 weeks prior. All thanks to the Minnesota Freedom Fund. No person who deliberately releases these kinds of savage criminals to prey on our youth and our people, not just youth. She has no clue. She has no clue. She's evil. 심지어 가상화폐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해리스가 머리가 나쁘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That you've accomplished. This room is amazing. The people in this room, high IQ individuals. I'm running against a low IQ individual, her,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트럼프 캠프를 괴상한 캠프라고 깎아내리며 기싸움에서는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No. And we saw the best 24 hours of grassroots fundraising in presidential campaign. Is what he and his running mate are saying. Well, it's just plain weird.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이번엔 레바논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점령지로 레바논 국경과 맞닿은 골란고원에 불꽃이 일고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굉음과 비명 속에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뛰어놀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 최소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레바논 남부 공습 당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 4명 사망에 따른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배후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거점 공격과 함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ניכנס מיד את הקבינט הביטחוני עם הגעתי. אני יכול להגיד ש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עבור על כך בשתיקה, לא נעבור על כך לסדר-היום.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헤즈볼라 측이 이스라엘 방공망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결과라고 유엔에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지는 확전 우려에 미국과 EU는 구체적인 배후 언급을 피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러시아 외교장관 앞에서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엔 사도광산 문제를 두고 후속 조치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라오스에서 김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7개국 외교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러가 참석한 회의장 면전에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따로 만나 북한과의 군사 밀착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길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이곳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는 각 나라들의 양자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ARF 등 안보를 논하는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의장 성명에 북러 군사협력 규탄 문구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선수들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모인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 야외 개회식 중계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술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생강을 가로지르는 보트에 저마다 스마트폰이 매달려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했는데 이 독특한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데 삼성전자가 지원 사격했습니다. 85대 보트에 설치된 200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선수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e Samsung mobile phones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broadcast coverage. 삼성이 300억 원 가까이 들여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제공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펜싱 오상욱 선수가 이른바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을 찾은 만큼 젠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파리에서 반도체와 IT 분야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논의하고 주요 정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번에도 대한양궁협회 회장 자격으로 파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양궁 선수들을 위해 AI, 증강현실 기술을 훈련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마케팅이 가장 큰 이벤트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프리미엄 이미지로 글로벌 브랜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프랑스 파리로 모여든 글로벌 기업들이 선수들만큼이나 치열한 기술 마케팅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사과 가격이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사과 가격은 10kg에 84,800원, 사과 10개를 기준으로 하면 38,000원대로 지난달보다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일찍 자라는 조생종 사과, 그리고 저장품 공급이 영향을 미쳤는데 당분간 사과값은 계속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55세 이상 근로자는 약 19%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대기업에서도 55세 이상 근로자가 16%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 2천억 원이 늘어 약 555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란 기대, 그리고 부동산 회복 심리가 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엄청난 귀여움을 자랑하는 판다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이 무척 사랑스러운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손에 대나무를 들고 대나무를 열심히 먹는 아기 판다가 있습니다. 이름은 봄비라는 뜻의 춘위인데요. 2살 된 암컷 판다로 2022년 8월에 야생에서 태어난 야생 판다기도 합니다. 중국의 판다 보호센터로 구출돼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원숭이의 귀여움을 만끽해볼까 합니다. 여기 꽤나 멋지게 포즈를 취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첸닝산 공원에 살고 있는 티베트 원숭이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향해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려한 포즈를 취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입니다. 종종 입을 내밀거나 하늘을 가리키는 등 색다른 동작까지 해낸다는데요. 해당 원숭이는 다양한 모습을 선보여 공원의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네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가져온 달 토양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전시라는데요.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시회입니다. 중국의 창어 5호 우주선이 지구로 가져온 달 샘플들을 전시했는데요. 사람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달 토양이 어떤지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처음 열리는 행사로 교황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고 최대 100만 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인데요. 서울 명동에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국기를 든 기수들이 입장하고 발대 선언이 이뤄집니다. 3년 뒤 서울에서 열릴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 세계 청년대회의 출범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8월 다음 개최지로 한국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지난 1986년에 시작돼 2, 3년마다 개최된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청이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용과 봉사, 상호 연민 등의 가치를 전하는 국제대회입니다. 대회마다 교황이 참석해온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도 13년 만에 방한해 분당국인 한국에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청년대회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 서울에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인다니 매우 기쁘고 저는 세계 청년대회 다녀와서 연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The WYD, we believe it's an incredible festival for everybody around the world. It's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Seoul to be joining the launchpad for all of these amazing young people. Great starting point. Seoul is right now really famous.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 생산 유발 효과만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가정과 체육관, 강당 등에서 머물다가 파견 미사 전날에 모여 침낭을 이용해 밤을 지새우는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도 동해안 지역은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도 29.6도로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폭염 속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이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와 충북 북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7.3도, 강릉 30.5도, 광주는 26.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